네, 안녕하십니까. 트레이더K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하고 있는데 1.7%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영상 촬영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대한광통신이 상승세를 잘 보여주다가 8%까지 올라갔다가 1.7%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윗꼬리를 좀 발생시키고 있는데 프로그램의 연속적인 매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 대한광통신뿐만이 아니라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이 광전자라고 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 정도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 빛과전자도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에 광통신, 광케이블 관련 종목들이 왜 이렇게 상승을 하나 해서 우리가 지켜보니까 드론 라우터 넘어서 AI 데이터 센터까지라고 하는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서 미국이 중국산 광트랜시버 퇴출 타진이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8월 5일날 정말로 때마침 나왔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이 때마침이라는 표현을 쓴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지만이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아주 슬기롭게 대응하면서 대한광통신을 눌러봐주는 자리에서 사야지, 슈팅이 나오는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하시면 안 된다라고 이전 영상에서부터 짚어봐 드렸었죠. 도대체 왜 지금 대한광통신 흐름 지금 너무나도 좋은 것 같은데 여기서 N자형 파형으로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왜 우리가 이렇게 갑자기 초치는 소리 하는지, 여러분들께 초치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계좌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되는 건지 영상에서 다뤄봐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질 거고, 자, 영상 내용 본격적으로 시작 전에는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댓글에다가는 우리가 대한광통신 정말로 끼가 다분한 종목인데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미친듯이 올라가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다시 한번 하락하고 있었던 추세선 상단을 돌파한 다음에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 앞전에 있었던 것처럼 미친 듯한 폭등 흐름 보여줘 보자는 측면에서 댓글에다가는 폭등이라고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댓글에다 폭등이라고 작성해 주시면서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는 순간 유튜브 알고리즘 자체가 개인분들께 자동으로 추천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다시 한번 개인분들이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분들이 유튜브 영상 시청하시면서 추가적인 매수세, 그러면서 매수하지 않는다라고 해도 대한광통신 실망 매물 쏟아내면서 매도 폭탄 쏟아내지 않도록 댓글에다가는 폭등 한 번씩만 작성 부탁드리면서 본격적으로 영상 내용 좀 시작을 해볼 건데, 일단 우리가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먼저 체크를 해봐 주셔야 되는 것은 이 반도체 종목들이 오늘 굉장히 강하게 시작을 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우리가 그러면서 지금 시장 종합 같은 경우에도 이 코스닥 지수가 처음에는 굉장히 상승세를 잘 유지해 주나 싶더니만 갑자기 또 밀려버리고 있는, 거기다 하필이면 크기 때문에, 자, 우리가 아무래도 이렇게 지수가 빠짐에 있어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윗꼬리를 좀 발생시키고 있는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께 살짝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은 지금 매도세를 쏟아내고 있는 것은 이 프로그램이 그 주체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구간에서도 주가가 한 번씩 튀어줄 때도 프로그램은 계속적으로 매도로 대응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외국인 수급이 굉장히 중요한 대한광통신 입장에서는 지금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꽤나 많이 꺾였었던 최근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우리가 급하게 매수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는 살짝 비중을 덜어낸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리는 구간을 공략해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그 이유 자체가,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하는 종목을 외국인들이 끌고 올라왔었고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떠난 시점에서 꽤나 많은 낙폭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구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이때 당시에 대한광통신을 외국인들이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상승 흐름을 견인했었던 그 주체인데, 방향을 윗방향으로 틀어봐준 이후로 외국인들은 보유 수량을 늘려가면서 쭉 대한광통신을 컨트롤 해오다가 여기서 갑작스러운 매도세를 쏟아내면서 외국인들의 보유 비중이 줄었었죠. 자, 2차로 줄었었던 구간은 바로 이 구간이었다고 하시면 되겠는데, 어떤 구간이었다라고 하시면 되냐면은 쌍봉의 이 두 번째 봉우리를 만들어줬었던 구간에서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떠나버리면서 이렇게 대한광통신이 빠졌었던 추세가 한 가지 있었는데, 이 추세를 돌려 세워봐준 것까지는 지금 좋은 상황이지만,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오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보유 수량을 줄이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자, 언제까지 해서 이때까지 해서 외국인들이 보유 수량을 줄여놓고 그 이후로는 또다시 한번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실 텐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수급 데이터를 명백하게 까봐야지만이 그들의 전략에 당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별 증권사 순위를 보시면 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 6월 1일부터 시작해서 오늘 바로 이 8월 7일까지 해서 가장 많이 매수했었던 그 주체는 어디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모건 스탠리, 골드만삭스, JP모간 서울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 키움증권을 제외하면 우리가 이렇게 상위 3개의 이 외국계 증권사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 아직까지도 많은 물량을 들고 있는 그들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 합쳤을 때는 대략적으로 몇만 주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290만 주 정도 되겠죠. 290만 주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따져보기 위해서
구간에서 최근에 이렇게 프로그램 매도가 쏟아져 나오면서 외국인들 보유 비중이 꺾였었던 요 날짜 이전까지는 이들이 얼마나 들고 있었는지까지 같이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8월 5일날 아주 공교롭게도 기사가 나왔었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의 수급을 여러분들께 좀 체크를 해봐 드릴 건데,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8월 4일까지의 수급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요, JP모간 서울,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 합쳐서 대략적으로 한 700만 주 이상을 들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JP모간 서울만 300만 주 가까이를 들고 있었던 대한광통신인데, 자, 언제부터 시작해서 요때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은 떨어질 때마다 추가적인 매수, 특히나 이 구간에서 좀 아무래도 집중적인 매수가 일어났었던 구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빠지고 있는 구간에서 집중적인 매수를 들어왔었던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외국인들은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일단 이 프로그램이 어떤 로직으로 작동한다, 본절권에서는 대응할 수 있는 이 로직으로 작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렇게까지 머리통을 들어줬을 때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이제 드디어 가는구나 라고 하면서 매수로 참여하는 반면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 구간에서 집중적인 매수를 진행을 해놓고 나서 요 정도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일단 가즈아를 외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본전 부근에서 어느 정도 비중을 정리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 300만 주 가까이를 들고 있는 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아직까지 팔 수 있는 물량이 300만 주 가까이 남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한 번에 더 슈팅을 준다라고 했을 때는, 특히나 지금 구간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다시피 20선과 5일선 그러면서 11선이 같이 몰려있는 구간이 있는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를 받아줄 수가 있다고 하면 일단 한번 60선에서의 저항을 테스트해왔었던 최근의 흐름이고, 다시 한번 여기서 지지를 받아놓고 올라가 줄 수가 있다고 하면요, 이 추가적으로 60선을 뚫어봐주면서 15,000원대의 가격대까진 시원한 상승 흐름을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며칠 동안에 체류하는 동안에 매도를 하고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떠날지, 아니면은 하루에 이렇게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장대 양봉을 꽂아주는 날에 사는 척 하다가 팔면서 뒤통수를 치고 나갈지까지는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겠지만은, 아무래도 이들이 떠나는 구간에서는 우리도 일단 비중을 어느 정도는 줄여 두셔야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앞전에 이 대원전선이라고 하는 종목 반복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 이 종목이 정말로 교보제였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요, 외국인들의 수급이 그만큼 중요하고, 왜 우리가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외국인들이 운용하는 자금이 많아서도 물론 있겠지만은, 외국인들은 그 많은 자금을 바탕으로 뭉쳐서 행동할 수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개인 투자자분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들?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 한 플러스 5% 정도만 먹어도 이건 뭐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고, 어떤 분들은 상한가를 먹어도 만족이 안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만큼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뭉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의 특징은 뭉쳐서 움직이는 자금력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구간에서 이 대원전선의 광기가 터져 나오는 구간에서 외국인들은 냉정하게 매도를 하고 떠났었던 그들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이후로 주가가 흘러내리는 구간이 나오는데, 여기서 다시 한번 외국인들이 매수를 들어와 놓고 이 정도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싹 다 팔고 도망갔었던 상황이 분명하게도 연출이 됐습니다. 외국인들 보유 비중만 봐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느끼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오다가 여기서 갑자기 퍽 하고 꺾이면서 프로그램 매도세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게 확인이 되시죠. 거래 대금을 터트려주는 구간에서 악랄하게 개인 투자자분들께 물량을 떠넘기고 나갔었던 그들이고, 그 이후로 지옥 체험이 한번 있었지만은 다시 한번 돌아서 올라왔었던 이유는 이제 주포가 바뀌었었던 대원전선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자, 이 이후로는 사실 대원전선은 기관이 지금 끌고 가고 있는 종목이고, 가장 많이 매집한 게 메리츠 쪽에서 100만 주 이상을 들고 있었던 최근의 흐름입니다. 아무튼 이간에 이 사례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여기서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들어왔었던 프로그램, 그러면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올라오는 구간에서 가즈아만 외칠 게 아니라 매도를 일단 대응을 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이후의 흐름, 충분히 이런 흐름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이런 구간에서는 그들과 같이 물량을 모아주고 어느 정도는 비중을 줄여둔 다음에 다시 한번 바닥 잡아주는 걸 지켜보고, 추가적으로 비중을 늘려도 늦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똑같습니다. 최근의 구간에서 언제부터? 이때부터 시작해서 외국인들이 보유 비중을 퍽퍽 늘려갔었던 상황인데, 최근 이 3일 동안에 꽤나 많은 매도세를 쏟아내고 있는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일단 매도에 대한 부분, 비중 정리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말씀을 드렸었던 구독자님들이고, 자,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눌러봐주는 자리에서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을 만한 재료가 무엇일지에 대해서 정말로 악랄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이유는, 8월 5일날 이런 내용의 기사를 터트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그래? 가즈아를 외칠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 같은 경우에는 뉴스에 팔고 도망갔었던, 이런 내용의 기사가 터져 나올 때 그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진행했었던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추가적으로 상승 흐름을 가져가 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 자, 어떤 내용의 이슈가 터져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냐면은, 바로 이 코닝이라고 하는 종목이 상승세를 계속 이어나가 줄 수가 있다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서 신고가를 이어나가 줄 수가 있다라고 하면요, 당연하게도 대한광통신도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코닝이라고 하는 종목, 대표적으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바로 이 광섬유 광케이블 관련 종목인데, 자, 이 종목 지금 보시다시피 어떤 패턴이 나오고 있는 중입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날카롭게 빠지고 있었던 추세선이 하나가 있었는데, 추세선 돌려 세워봐 주면서 지지까지 받아주는 리테스트, 그 이후로 자, 왼쪽 어깨, 그러면서 머리통, 그러면서 오른쪽 어깨를 완성해줘 가고 있는 구간인데, 코닝이 다시 한번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신고가에 대한 기대감이 응축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 코닝이 부각이 되면서, 그러면서 광섬유 광케이블 쪽 종목들이 부각이 되면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무섭게 이어나갈 수가 있는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한 마찬가지로 마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날카롭게 빠지고 있다가 왼쪽 어깨 만들어내봐주고 지금 오른쪽 어깨를 만들어내봐주고 있는 이런 자리의 광통신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보여주려고 하면 우리가 이 광통신 관련 종목들이 다시 한번 이 미국 쪽에서 주목을 받아주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이 대한광통신 자체도 왼쪽 어깨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머리통, 그러면서 오른쪽 어깨가 나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지지선은 어디다? 바로 이 이동평균선이 밀집해서 딸려서 올라오고 있는 5일선, 11선, 그러면서 21선에서의 지지를 기대해 볼 수가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께서 걱정하시고 계신 공시사항이 한 가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기 보시다시피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라고 하는 내용의 공시사항이 떠져 있었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1번, 2번의 케이스에 해당하게 되는 케이스는 바로 이 투자 경고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둘 모두 다 해당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만 해당하게 되는 케이스에서는 무엇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바로 이 투자 경고로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일단 단기급 등은 피하기는 생각보다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급 등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드리진 않을 거고, 초장기 상승 불건전 요건, 이게 진짜로 피하기가 극악의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자, 왜 그러냐면은 판단일 T의 종가가 1년간 초과 주가 상승률이 200% 이상 상승, 이것은 그냥 해당이 되어 있다. 어제 계산을 해봐드렸지만 거의 10배 가까이 올랐는데 200%의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그러면서 최근 15일간의 종가 중에 가장 높은 가격, 2번의 케이스에서 웬만하면 갈린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자, 우리가 그러면서 3번의 케이스, 최근 15일간의 시세 영향력을 고려한 매수 관여율 상위 10개의 계좌의 관여율이 위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일수가 4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웬만하면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시사항이 나오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은데, 자, 이거 쉽게 말하면 어떤 거 하지 말라는 소리죠, 여러분들. 주가 조작하지 말라는 소리죠. 10개 계좌로 들었다 놨다 하지 말라는 소리이기 때문에, 자, 이 3번의 케이스는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이미 해당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 나왔다라고 가정하에 분석을 해봐 주셔야 된다고 하시면 되고,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핵심적인 부분은 2번의 케이스인데, 이 2번의 케이스를 우리가 회피하려고 했을 때는 8월 5일 날의 종가보다 높은 구간에서 종가 마감하면은 안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죠. 자, 우리가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언제까지는 8월 20일까지는 이 위의 구간에서 박스를 치면서 횡보 과정을 거쳐줄 확률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렇지 않고 그냥 쿨하게 투자 경고로 들어가게 되는 케이스도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너무나도 피하기가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그냥 쿨하게 투자 경고로 들어가는 케이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 우리가 지금부터 시작해서는 대한광통신 정말로 대응이 중요한 구간입니다. 매도에 대한 부분도 아무리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 위에 단에서, 특히나 어디야 여러분들, 2만원 위에 단에서 평균 단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면서 100% 다 들고 있다라고 해도 지금부터 대응을 잘하면 이 계좌를 살리는 것을 넘어서 오히려 수익권에서도 나올 수 있는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느 정도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비중을 줄여둔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봐주는 자리를 이용해서 추가적으로 매수 타점을 잡아가고, 또 다시 한번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보시다시피 15,000원, 2만원, 25,000원 계속적으로 이 지지와 저항의 저항대가 존재했었던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렇게 매수와 매도를 바탕으로 비중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앞전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사실 5월 12일 날 최고점을 찍었었던 날에 여러분들께 매도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도 안내드렸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고 있는지 짧게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 네, 영상 멈췄습니다.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최고점을 찍었었던 날에 영상에서만 매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보시다시피 대한광통신이 28,550원 부근에서 매도 타점 가져가 보시자라고 안내까지 좀 드렸었는데, 자, 우리가 이미 다 지나간 일이고 지금 다시 한번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안내를 드렸었지만은 다시 한번 눌러봐주는 자리를 이용해서 매수 타점도 가져가 줄 수 있을 뿐더러 어느 정도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반복적으로 매수와 매도를 가져가야만 되는 이 대한광통신의 현재 자리라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 지금 위에 보이시는 번호인 010-7605-8354번으로 대한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서 뒤에다가는 평단 비중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대한광통신 평단 비중별로 대응하실 수 있도록 대응 타점을 안내
안내를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자, 현재 이렇게 진행 중에 있는 게 구독자님들 대상으로 무료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독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서 무료로 참여해보시면 되겠는데, 구독자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구독자 20만 명 이벤트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댓글에다가는 구독이라고 지금 남겨주시면서 760-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면은 대한광통신 타점 안내를 좀 드려볼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대한광통신 지금 윗단에서 물려서 뭐 어떻게 대응할 수도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나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우리가 지금은 여러분들 대응 타점 가져가야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나중에 좀 올라오면은 그때 보내지 뭐 라고 생각하시면서 나중에 보내려고 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간에서 타점을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늦게 연락이 와서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되죠? 라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760-8354번으로 대안이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남겨두시면은 이 타점이 왔을 때 대한광통신 타점 안내를 좀 보내드려 볼 수 있도록 할 거고, 사실 이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하이닉스 또한 마찬가지로 뭐 대한광통신 같은 종목들도 정확하게 이런 구간에서 매도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수 있었던 그 이유 자체가 있는데, 아니 당신이 도대체 언제 이때 매도 타점을 줬다라는 거죠?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저희가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5월 12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분명하게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대응 안내를 좀 드렸었죠. 2초 정도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대한광통신이 과거에 보여줬었던 바로 이 패턴과 너무나도 유사하게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매도를 지금 챙겨 가셔야 되는 구간이 도래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인데, 단기적으로 너무 많이 오른 자리다 보니까 우리가 중장기 이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눌림목 매수 타점을 다시 한번 공략해 들어가면 되는 구간이지만, 그게 아니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일단은 단기적으로 비중 축소라도 들어갈 수가 있는 구간임을 먼저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네, 영상 멈췄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 이때 당시에 대한광통신의 가격이 28,250원, 이 최고가를 찍었었던 31,500원이 나왔었던 5월 12일 날에 매도에 대한 부분 말씀드렸었는데, 자, 그 이후로 어떻게 좀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쭉 빠지게 됐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이 매도에 대한 부분 어느 타점에서 말씀을 좀 드렸었냐면은 6월 26일 날, 요 날에 딱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보시다시피 언제 촬영했었던 영상입니까? 여러분들 6월 27일 날 촬영했었던 영상에서 안녕하세요 트레이더 K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매도에 대한 부분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자, 여기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반발 매수세인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매도 타점을 잡아가 보시자라고 말씀드렸었던 삼성전자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때 당시 가격이 보시다시피 33만 9천원 영역이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때 챙겨가셨던 분들 지금까지 마음고생하시는 일 상대적으로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딱 이 타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빠지는 낙폭에 대해서 여유롭게 대응할 수가 있었던 삼성전자라고 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가 마찬가지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기가 막히게 300만원을 찍고 빠질 것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은 다시 한번 튀어서 올라오는 리테스트를 이용해서 290만원대에서의 매도까지 말씀드렸었던 영상이 바로 6월 23일 날 촬영했었던 SK하이닉스 영상인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보시다시피 다시 한번 튀어 오르는 리테스트의 형태가 나타날 확률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 지금 자막에서도 보시다시피 살려준다라고 했을 때 비중을 극도로 줄이시는 것을 먼저 추천을 드려볼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정확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하이닉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이후로 하이닉스 엄청난 낙폭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께 챙겨가 보시자라고 분명하게도 말씀을 좀 드렸었고, 그 이후로 이렇게 낙폭이 나오고 있는데, 도대체 이렇게 어떻게 기가 막히게 계속 매수 타점에 대해서 잡아가는 건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참고하고 있는 지표가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 추세에 따라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들어간 이후로, 자, 한 번도 매도 타점에 대해서 나오고 있지 않다가 바로 이 구간에서 매도에 대해서 챙겨갈 수 있도록 이렇게 타점이 또 나오죠. 자, 그러면서 이 구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러면서 이 구간도 이렇게 챙겨갈 수 있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이때 당시도 보시면은 여기서 매수해서 여기서 매도하라고 나왔었으니까 사실상 그렇게까지 챙겨가는 것은 없었던 상황인데, 자, 그 이후로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한번 우리가 챙겨갈 수 있도록 단타 관점에서도 여러분들 입장에서 충분하게 챙겨가실 수 있을 만한 구간을 명백하게도 짚어봐드리는 지표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번번이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바로 이 300만원 라운드 피겨 자리 부근까지 튀어서 올라오는 구간에서는 매도 신호가 이렇게 포착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입장에서도 확인이 되실 건데, 어디서 사야 되는지,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를 명백하게 이렇게 짚어봐드리고 있는 그런 신호라고 하시면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이 타점 잡아서 대응하는 게 너무 어렵다, 매번 유튜브 보고 대응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7605-8354번으로 지표라고 적어서 문자 한 통 주시는 분들께는 요 지표까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타점과 더불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하이닉스의 타점이 궁금하면서 지표 같은 경우에도 같이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닉스에다가 같이 이 지표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삼성에다가 지표까지 같이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대한 지표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은 이 지표까지 우리가 같이 세팅하실 수 있도록 안내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고해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씀이고요. 다시 한번 대한광통신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가 일단 테마주적인 성격, 그러면서 뭐 마벨테크놀로지라든지 아니면 코닝 같은 이 차트가 올라갈 것을 기대하는 것과 별도의 문제로, 일단 대한광통신은 실적이 실질적으로 뒷받침되면서 올라올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죠. 이 수요 급증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세계 해저 광 케이블 포화 비상이라는 내용의 이슈도 8월 5일날 쏟아져 나왔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생성형 AI 확산의 대륙간 케이블 대역폭 1개의 신규 해저망 구축의 수년 소요, 데이터 전송 정체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빅테크들 입장에서는 이런 수요가 계속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2월에서 6월까지 무려 매출이 6.3배 가까이 상승 흐름을 보여주는 정말로 기이할 정도의 엄청난 매출 상승을 보여줬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디를 상대로? 바로 이 미국에 있는 하이퍼스케일러를 상대로 이런 내용의 이슈가 터졌었던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에,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 내용의 이슈로 상승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닝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자, 그러면서 마벨테크놀로지도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이 미장의 흐름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대한광통신이면서, 대한광통신이 실질적으로 이 인캡 아메리카를 인수하면서 이미 미국 진출을 맞춰뒀었던 대한광통신이기 때문에 바로 이런 중국 견제에 대한 반사이익도 충분히 노려볼 수 있는, 실질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 바로 이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대한광통신을 최근에 이 매집을 들어왔었던 외국인들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집중적으로 매수를 진행했었던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어느 정도 올라오자 본인들의 비중을 줄여뒀었던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 다시 한번 그들이 털어줄 물량을 털기 위해서라도 한번 무서운 상승세를 보여줄 수가 있겠지만은, 우리가 일단 단기적인 시세에 있어서 중요하게 지켜내봐줘야 되는 자리는 바로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밀집해 있는 구간을 중요하게 지켜내봐줘야 되는 대한광통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짜고짜 닿는다라고 해서 매수할 게 아니라 지켜내봐주는지를 보면서 지지를 확인하면서 이 매수에 대한 부분도 안내를 드릴 거고, 어느 정도 튀어서 올라오면서 이 수급의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또다시 한번 프로그램이 왕창 매도를 쏟아내는 구간에서는 여러분들께 매도에 대한 부분도 비중별로 안내를 좀 드릴 겁니다. 100% 다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둔 다음에 다시 한번 눌러주는 구간에서는 매수로 전환하면서 이렇게 비중을 반복적으로 대응을 해 나가야지만이 평균 단가가 낮아지고 그들과 같은 평단에서 대응할 수가 있는 대한광통신이라고, 대한이라고 적어서 지금 남겨두시면 되겠다는 말씀이고, 자, 오늘 대한광통신 영상 촬영을 좀 진행해봤는데, 앞으로 이 대한광통신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의 이슈라든지 아니면 타점이 발생할 때마다 빠르게 영상 촬영 진행해드릴 예정이다 보니까 영상 종료하기 앞서서 구독, 좋아요 마지막으로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다음번 영상에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